조립제법 들어가셔야지. 우리 앞에서 3차식과 4차식의 인수분해 기억나죠?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정리가 기억이 나야 합니다. 개수 다 내려쓰고 내 목표는 뭐냐면은 나머지가 0이 나와야 돼. 나머지가 0이 나오셔야 인수분해 가능하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인수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 인수분해다 라고 배웠어요. 인수정리가 뭐였죠? A는 BQ 플러스 R에서 나머지가 0인 상황을 얘기하죠. 나머지가 0이면 보다시피 나누어지는 식 A를 나누는 식 B 곱하기 목 Q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인수분해 됐다 해서 인수정리라고 부르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0을 만들 거냐? 여기 오는 친구가 누구냐라는 걸 외워둬야 됩니다. 유리근 정리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 의 약수 중에 하나가 분모로 내려가시고요. 상수항의 약수 중에 하나가 분자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문제 보시면 최고차 개수가 일단 1이니까 분모는 1이고 6의 약수로 한번 생각을 해봐. 6의 약수는 1, 2, 3, 6이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문제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6에 해당하는 4개의 숫자 중에서 1개 이상이 나머지를 0으로 보내면서 인수분해 해줄 수 있는 숫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인지는 몰라도 돼. 교과서상에서 이렇게 유리근 정리라고 유리수가 근일 때 이렇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많아도 대부분의 문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한 선생님들은 안 계셔요. 대부분 풀마 1, 2, 3 안에 칠 수 있고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1 같은 걸로 혹은 마이너스 1 같은 걸로 가보겠다는 생각 해봐야겠죠. 자, 일단 다 더했을 때 0이면 1인데 그거 지금 아니잖아. 마이너스 1부터 가본다. 안 되면 바꾸면 되지 뭐. 마이너스 1 들어간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6 딱 되죠. 자, 나머지 0 나왔다. 인수분해 된다라는 소리야. 그럼 우리가 이 마이너스 1을 무슨 근으로 취급하니? 실수인 근, 실근을 이미 찾은 거야 하나. 그래서 쟤를 보고 누굴 가져오죠? 복습하세요. 인수정리 단원. x 더하기 1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때 핵심 포인트 1x 더하기 1이죠. 1x 더하기 1입니다. 2x 더하기 2 같은 거 가져오면 안 돼.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그대로 가져와. 그리고 2차식 같은 경우는 내가 손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저희 주어진 3차식이 인수분해 됐다 이거야. 여기 한 번 더 되니까 한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x 더하기 3이랑 x 빼기 2의 곱으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다. 앞에 x 더하기 1도 갖고 있으니까. 자, 이제 근을 하나 뽑읍시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둔 상태에서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니? 얘랑 쟤랑 곱해서 0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야? 셋 중에 하나 이상이 0이란 얘기죠. 그래서 각각이 0이 될 때 근, x값 해가 나옵니다. 옆에다 해 써볼까요? 해를 구하세요 하면요. 마이너스 1 아까 찾은 거랑 마이너스 3이랑 2 이렇게 해서 실수인 근 3개가 나온다. 써주면 해가 나왔어. 이 중에서 가장 큰 근을 알파라고 하고요.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고 했네요. 알파에다 베타 빼시면 정답이 그냥 5가 나오겠습니다. 기본 문제 괜찮죠? 풀이법이었고 넘어갑시다. 허근도 보자. 자, 945번입니다. 자, 3차식 받았어요. 현자 방정식. 어떻게 해야 풀 수 있다? 인수분해를 하셔야 된다. 자, 0창, 2창 0 확인하시고 다 불러옵니다. 네, 불러온 다음에 너무 쉽다. 다 더해서 0 나오죠? 1로 밀란 얘기잖아. 1로 밀어버려. 1, 3, 3 됐습니다. 자, 1 식은 찾았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x-1에다가 옆에 있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은 0이다 해서 인수분해가 돼버렸어. 저는 3차식은 항상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인수분해됩니다. 1차식에서는 실근 1을 찾았고 여기서 뭐 잠깐만 근의 공식 써보자면은 근을 허근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꺼낼 필요가 없고 실제 문제 풀 때는 1 빼기 3 1 빼기 10이 들어가면은 허근인 게 확실하잖아. 허근인 게 확실해요. 루트 마이너스 11이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근을 안 빼거든요. 근의 공식으로. 이제 보통 무슨 계산을 하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두 허근에 알파 베타라는 이름을 붙여서 근계간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풉니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 근계간에 의하여 마이너스 1이겠죠. 알파 베타 두 근의 곱 근계간에 의하여 3이겠죠. 그래서부터 많은 경우에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하여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허근을 A 더하기 BI라고 했다. 자, 여기 허근 알파를 갖다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알파를 A 더하기 BI. 아까 이거 숫자 확인했는데 그냥 이 형태로 취급하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A 빼기 BI로 취급이 되겠죠. 이때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요거를 합차 공식으로 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겠죠. 자, 두근의 곱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켤레근 A-BA도 나오겠고, 둘이 곱해주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 되시는데 I제곱 까먹은 거 아니죠?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걸 알고 있죠. 이거 두근의 곱이잖아. 두근의 곱이 몇이었니? 3이었죠. 3이라고 한번 써보자. 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이다. 그러면 두 개를 합쳐볼까요? 자, 이번엔 두 개를 합쳐봅니다. 두 개를 더해주시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두근을 더해주면 2A가 되는데요. 물론 나는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었죠. 두근의 합 마이너스 1 갖다 써주시면은 우리가 A 값을 정확히 마이너스 2분의 1로 알 수 있는 거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쪽 끌고 와. A제곱은 4분의 1이니까 연립을 해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B제곱이 뭐가 나올까? 위에다 써볼게요. 자, A제곱이 4분의 1인 관계로 넘어가주면은 2분의 5가 됩니다. 다시 4분의 11이 됩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도 풀마로 그냥 꺼내주시면 된다. 허수부도 풀마 2분의 루트 11이다. 됐습니다. B도 나왔어요. 이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A제곱과 B제곱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에다 4분의 11 곱하면 16분의 11이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괜찮지? 이 정도도?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해서 빨리빨리 갑시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947 허근 또 나왔죠? 한 문장 더 볼게. 혹시라도 까먹었을까봐 풀어드리는 거고요. 저거를 알파, 베타를 싹 다 대입해서 풀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인수분해부터 좀 가보자. 3차식 받았어. 자, 하나 고민하셔야 될 게 이거 숫자를 보고 확신이 있어야 돼. 거꾸로 물어볼게. 자, 지금 세 번째 풀고 있는데 이 나머지 0이 계속 나오고 있죠. 조리제법을 통해서, 그지? 이거 웬만하면은 저기 필마 1, 2, 3에서 나머지 0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안 되는 식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3차식과 4차식이 뭐 방정식으로 나온 데서 내가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2차 방정식이랑 다른 점이야. 나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해 공식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든 다 풀 수 있거든요. 손으로 다 풀 수 있거든요. 근데 3, 4차식은 손으로 풀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손으로 풀 수 없는 게 웬만하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그 특수한 형들 따로 배우고 그 외에는 안 나와. 되게 웬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 나머지 형 낼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금 너무 쉽죠. 다음 0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1 밀어줍니다. 자, 됐어. 인수분해 좀 해보자. 실근이는 찾았고 이미 x-1에다가 실근이 하나 들어가고 있는 거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으로 인수분해 해두셨어. 자, 그래서 여기 잠깐만 뭐 판별식 계산만 해봐도 허근이 나올 수 있다를 알 수 있는데요.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름 붙였대. 자, 뭐 한다고? 요 2차식을 이용하는 거야. 요 2차 방정식 떼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일 때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허근 알파 베타 나오죠. 우리가 항상 하는 건 두근의 합과 곱이지. 알파 플러스 베타 합 마이너스 2 꺼내놓고 알파 베타 3 꺼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 2차 방정식 많이 연습했어. 근이라는 게 뭡니까? x자리에 대입했을 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또 꺼낼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냥 x자리에 알파랑 베타 대입한 거. 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얘 0이고요. 또 베타 대입한 것도 당연히 이용하셔야 돼요. 이 대입할 활용까지 해서 저 식을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전부 다 갑시다. 앞서서 갑니다. 자, 2알파 더하기 6이라는 건 여기에다 3 더한 거잖아. 너무 쉽잖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근계간을 이용 안 해도 돼요. 여기서 넘겨주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고 있다니까? 물론 마찬가지 같은 구조야. 베타를 넣어도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가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마삼 그냥 대입하면은 앞에는 3이고 뒤에는 5니까 정답 15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나온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3차 방정식이 켤레근이 적용이 된다라는 걸 좀 살펴볼게요. 948번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인데 1차항과 2차항이 없어요. 네, 상수항만 있는데요. 또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거는 공식입니다. 네, 딱 보면 공식이죠. 8이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한번 모양을 바꿔보세요. 자, 2의 세제곱으로 두시면은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내려오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어. 그럼 실근 마이너스 2는 하나 찾았네. 얘가 0일 때 실근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럼 얘가 0일 때 누가 나올까? 허근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봅시다. 기억, 복소수 범위에서 근의 개수는 3개다.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야. 무조건 맞는 말이야. 복소수라는 것 자체가 수 전체잖아. 넘버 전체잖아. 그지? 허수까지 확장해서. 그래서 그 실수든 허수든 말이 3차잖아. 3차면 무조건 근이 3개 있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고민할 게 없어요. 허근의 곱은 마이너스 4냐? 근계간 보란 거거든요. 여기 근계간 한번 봐주시면은 두근의 곱 4입니다. 마이너스 4 아니었어요. 두근의 곱 4 확인하시고. 자, 이거 틀렸어요. 허수분이 양수인근을 알파라고 하면요. 아, 저거 한번 계산해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요거를 근을 직접 꺼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식을 봐봐. 알파와 알파 바는 이 바라는 게 켤레근 관계에 의미한다. 기억나죠? 켤레근 표현. 두근의 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짝만 모양을 바꿔볼게. 알파를 실수부 허수부를 A 더하기 BI로 가정을 해볼게. 허수부를 양수로 뒀잖아. 그럼 이때 B를 양수로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봐. 그럼 알파바는 어떻게 생긴 애일까요? A-BI처럼 생긴 애겠죠? 그래서 알파에다가 알파바를 뺀다 했잖아. 이 연산 한번 해보자. 알파에다 알파바를 빼게 되면은 A는 사라지고 2BI가 남겠죠. 2BI입니다. 이거 연산 결과가. 2가 나올 리가 없어요. 나올 리가 없어. 이게 실수가 나올 리가 없다고 켤레근끼리 빼면 허수가 남겠죠. 이것도 틀렸어요. 정답 1번. 기억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948번 읽고 넘어갑니다. 터프 하나 가볼까요? 자, 952번 갑니다. 3차원수 고난도 같은 경우에는 복소수 연산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 예, 첫 번째 Z 한번 받아보셨는데 복소수 Z를 A 더하기 BI로 던져줬습니다. 복소수다는 문제인가 하고 이제 들어가 보는데 3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1, 마이너스 3, 9, 13. 자, 망설일 게 없을 때 인수분해 해두셔야 되는 거. 자, 인수분해 마이너스를 가봅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13, 마이너스 13 딱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웬만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나가겠지. 안 되면 이거 계산기 들고 가야 된다, 시험장에. 자, 이렇게 됐어. 실근 마이너스 1을 찾았고 인수분해 좀 써보자고. x 더하기 1 옆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3으로 인수분해 하셨고요. 굳이 뭐 근의 공식 써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b제곱 빼기 4x 치면은 판별식 잠깐만 암산해봐. 음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판별식 암산하면은 허근 나온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은 z를 허근이라고 했잖아. 허근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관계식을 써줄 수 있다라는 거죠. Z는 A 더하기 BI로 가정했고요. 수제자가. 그럼 Z바라는 친구도 있겠죠. 켤레근 A-BI라고 보시고 두근의 합을 한번 써볼 수 있다는 거죠. 두근의 합 Z 더하기 Z바는 보다시피 식에서 4입니다. 두근의 곱 Z 곱하기 Z바는 보다시피 13입니다. 항상 합과 곱으로 연산이 많이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하실 거냐? 나와볼게요. 다음이 음의 실수라 했어요. 저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나를 연산해 볼게요. i분의, 자, 여러분 보세요. z에다 z바 뺍니다. 요 z에다가 요 z바를 빼게 되면은 이번에도 실수부 a가 소거되고 2bi가 남겠죠. 그럼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니? 2b가 되겠죠. i 약분되면서. 2b가 음의 실수라고 합니다. 2b가 음의 실수라고 했어요. b가 음수인 게 확정이 나버렸네요. b가 음수입니다. b가 음수예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z가 허수 들어가는 거야. 이 나 조건 없으면 z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갈게요. a 더하기 b 실수부 허수부 구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자,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근의 공식 꺼내도 되고 두 근계간을 이용해도 돼. 근계간 이용하는 게 항상 조금 더 유리하거든. 요거 한번 가볼게. 두 개를 이제 더해볼래? 둘이 더하면 뭐가 나오니? 2a가 나오죠? 2a는 4예요. 자, a 찾았다. a가 2입니다. 자, 또 가봅니다. 이번에 둘이 한번 곱해보실래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아까처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죠. 많이 해본 거 아니겠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3입니다. 오, 근데 a가 2죠. a제곱이 4죠. b제곱이 9죠. 자, 정리가 되는 게 뭐야? b제곱이 9라는 거야. 따라왔어? 아니, 근데 b가 음수라며 아까. 그럼 b는 마이너스 3이지. a는 2, b는 마이너스 3 구했어요. 정답은 둘이 더하라고 했네요.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근이 주어진 3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대표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3차든 4차든 뭐 어떻게 생긴 방정식이든 출제자가 우리한테 근을 알려주면요.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게 뭐야? x자리에다 대입한 거죠. 근을 받으면 대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3차 방정식 받았는데요. 한 근이 1이래. x는 1을 갖다가 대입하는 거죠. 근을 받았으면 대입하세요. 자, 대입한식 써보자. 1 더하기 1 빼기 8 더하기 a는 0이 맞는 말이 됩니다. 근을 넣었으니까 참이겠죠. 그럼 a는 정리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6이 됩니다. a는 6이네요. 안 끝났어?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이제 다시 a 자리를 채워주고 3차니까 얼른 인수분해 하세요. a가 6인 걸 알았으니까. 자, 조리첩합 판 깔아주고 나머지 0 뜨면 되는 거잖아. 자, 가보자. 다 더하면 0네. 일로 밀어. 일로 밀어.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한 번 더 갈까요? 이제 x-1이면 알았고 옆에 누가 있니? x제곱 더하기 2x 빼기 6이 나오셨는데 자, 이제 좀 마무리 해봅시다.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라. 아까 내가 찾은 게 이미 출제자가 알려준 게 x는 이제 앞에서 나온 거고요. 나머지 두 근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바로 갑니다. 근계관 이용해 주시면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 되겠다. 정답 3번. 괜찮나요? 넘어갈게요. 다음. 답 없나요? 답 없나요? 답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패스. 다음 없나요? 963번 하나 풀어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름 붙이자. 요거는 그냥 R처럼 쓰고 감마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알파, 베타 중 실수는 하나뿐이고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베타를 만족할 때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자, 내가 K를 모르겠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 자, 선생님, 아니, 여기 문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해야 되나요? 괜찮아. 자, 3차든 4차든 일단 조리제법 인수분해가 들어가줘야 돼. 그래야 인수분해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문자, 미정개수가 문자잖아. 지금 K잖아. 문자가 있어도 한 종류나 두 종류면 쫄지 말고 조리제법 해봐. 아까 출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 이거 손으로 이거 안 되면은 계산기 있어야 돼요. 그죠? 되겠지 뭐. 밀어봐. 다담 0이잖아. 1로 밀란 얘기잖아. 되잖아. 1, 0. 0, 막 K, 막 K. 됐어. 인수분해 성공했잖아. 자, 그럼 인수분해 한번 써보자. x-하나에다가 x제곱 빼기 k가 들어오신 거야. 그럼 실근은 여기 알파는 1이네요. 실근 찾았습니다. 알파, 베타 중 실수가 하나뿐이네. 걔 그냥 알파라고 할까? 베타인지 알파인지 아직 모를 수도 있겠다. 일단 실근 하나가 1이고 나머지 두 근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오, 이거는 그럼 는0 쳐버리면 근이 금방 나오죠. 여기 근 다 써버린다. 근이 누구니? 1이랑 루트 K랑 마이너스 루트 K예요. 자, 이렇게 세 개의 글의 모양이 잡혔어. 그럼 알파, 베타 중 실수가 누구니? 실수가 1인 걸 알아요. 요 실근이 1이잖아. 그럼 얘는 실근이 아니란 얘기인데 실근이 하나뿐이라는 얘기는 얘랑 얘가 실근이다, 허근이다? 허근이란 얘기죠. 말을 읽어봐. 알파, 베타 중 실수가 하나뿐이래, 그지? 알파, 베타 중 실수가 하나뿐이라는 거는 다른 하나가 허근이란 얘기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3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혼자 나올 수 있어, 없어? 항상 짝꿍을 끼고 나와. 두 명이서 나와.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하나 주의합시다. 3차 방정식에서 해를 볼 때 말이죠. 허근은 한 개 나올 수 없어요. 안 나오시던가 두 개 나오셔야 돼요. 혼자 등장할 수 없다는 거야. 왜? 허근이란 거 자체가 2차 방에서 보다시피 2차 방에서 짝꿍 끼고 나오는 켤레근이기 때문에 예, 같이 허근이어야 됩니다. 자, 두 개가 이제 허근인 것까지 성격 알아냈고요. 자, 계산합시다. 그래서 알파가 1이냐 베타가 1이냐 그건 뭐 둘 다 연산해보자. 자, 이제 이 식을 봐봐. 출제자가 던져준 식 봐봐. 요 식을 봐봐. 내가 알파, 베타 중에 1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둘 다 한번 연산해볼게. 알파에다가 1을 넣어볼게.
그래, 알파를 1이라고 취급하자. 그러면 베타가 뭐가 돼야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지? 마이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야 1이 되니까, 그지?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럼 둘 다 실근이잖아, 그지? 안 돼. 알파가 1이 아니란 얘기다. 알파 대 1 대입하면 말이 안 되잖아. 베타가 1이란 얘기네. 베타 1로 결정해. 베타가 1이니? 아, 그러면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니? 아, 그럼 말이 되지.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면 여기서 허근 나오잖아. 자, 그럼 꺼내. K가 2네, 그냥. 루트 마이너스 2. K가 2네요. 요 허근 찾았습니다, 허근. K는 마이너스 루트 2였고요. 예, 그냥 이게 그냥 다 쓰세요. 이 그림 완성되잖아. 루트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세 그림 나왔습니다.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구하시네. 베타가 뭐였죠? 헷갈리면 안 돼요. 베타 1입니다. 베타 1입니다. 정답. 1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감마 둘 중 하나 가져와. 어차피 제곱하면 마이너스 2잖아. 정답 마이너스 1이 됩니다. 5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은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입니다. 왕별. 근의 판별, 왕별. 3차 방정식 근의 판별 옆에다 중근이라고 써놔. 자주 나오는 게 뭐냐? 3차 방정식에서 중근이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해당 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것들 풀어봐. 966번 같은 거네. 넘어가고.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자주 나오는 애가 뭐냐? 어딨냐? 여기 있다. 968번 보자. 968번 보자. 별표 쳐놔. 자, 3차방 받았어. 괜찮아. 아, 미정계수에 문자가 있어서 당황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 있어야 돼. 손으로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2a 탁 써봐. 탁탁 써봐. 그리고 눈으로 다 더해봐. 몇 나와? 0 나오죠? 인수분해 되죠? 됩니다. 아, 인수분해 되니까 내지. 자, 밀어. 0으로 밀어. 1로 밀어. 11, 11, 1. 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인수분해 성공. 인수분해된 식을 써볼게요. x-1 옆에다가 x제곱 더하기 x-2a를 곱해서 는 0 인수분해 했다 이거야. 실근은 이미 찾았어요. 실근은 1 하나 나왔다 이거야. 실근 1 찾았어. 그럼 나머지 두 근은 옆에 있는 식에서 나오는 건데 말이 중근을 갖는다거든요. 저거 이제 해석해 볼게요. 원래 우리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름 붙이잖아. 그 중에 하나가 1이니까 내가 알파를 지금부터 1로 취급해 볼게. 알파를 1이라고 해볼게. 아, 그러면 중근이 있다라는 건 두 가지 가능성으로 해석되거든요. 잘 보세요. 아, 그 전에 일단 중근이란 말 해석해봐. 중근이라는 말에 몇 개가 똑같다라는 말일까? 두 개입니다. 중근이 있다라는 말에 두 개가 똑같다라는 말이야. 2차 방정식에서부터 배운 말이잖아. 그지? 아, 참고로 세 개가 다 똑같은 상황은 삼중근이라고 따로 부르거든요. 그거는 문제 안 내요. 삼중근을 내겠니? 이게 완전 제곱식, 완전 세제곱을 뭐하러 내니? 배울 게 없는데, 그죠? 삼중근 상황은 살피지 않습니다. 예.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제 해석 보여줄게. 하나가 1인 건 알겠고, 베타나 감마 중에 하나가 1이면서, 이렇게 되면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죠? 중근이 있죠? 베타가 1이면 중근입니다. 두 개가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이 이렇게 갑니다. 베타랑 감마가 둘 다 1이 아닌데, 자기들끼리 똑같으면 이번에도 중근이지. 두 가지 가능성이 이해되니? 논리가 두 가지야. 1번 간다. 자, 1번은 이렇게 풉니다. 베타나 감마 중에 한 명이 어쨌든 1이란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1이란 얘기잖아. 여기다가 x에다 1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2차 방정식을 따로 보는 거잖아. 떼서. 여기에 두 근이 베타 감마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베타 감마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1이란 얘기잖아. 중근이면. 그지? 첫 번째 가능성 x에다 1 대입하세요. x에다 1 대입하는 순간 1 더하기 1 빼기 2a는 0이 됩니다. 그럼 그때 a 값은 몇입니까? 그때 a 값은 1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값이 나왔어요. a 값. 첫 번째 가능성은 a가 1이 나올 수도 있어.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해석해 줄게. a가 1이면요. 위식 한번 써보세요.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는 0이 되죠? 이거 인수분해 해보세요. x 더하기 x 빼기 1은 0이 되죠? 그래서 중근 1 확인했고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2다. 나머지 한 근까지 구해버릴 수 있겠죠. a가 나왔으니까. 이게 저 첫 번째 해석이었어요. 하나가 1이다라는 해석이었어.
근데 안 끝났어. 두 번째 해석 들어갈게. 이번엔 이렇게 해석할 거야. 요 2차 방정식을 중근을 갖도록 할 거야. D는 0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의 두근이 지금 베타랑 감마잖아. 그지? 저기 봐봐. 베타랑 감마가 둘 다 1이 아닌데 자기들끼리 같으면 이것도 중근이잖아. 그지? 말이 되잖아. 그지? D는 0 계산해 여기서. 한 명씩 꺼낸다. 한 명씩 내려봐. 1 더하기 8A가 0이 돼버리죠? 그때 A 값도 하나 더 나옵니다. A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정답이 두 개야. A 값을 다 구하라고 하면요. 1이랑 마이너스 8분의 1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 더하라 했으니까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별표 쳐놓고 이거 다 필기해. 이건 다 옮기고 가자. 이 네 번째 유형 자체가 자주 나오고 그 중에서도 이 중근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객관식이라 그렇지 만약에 서술형 1번 같은 데서 실수의 값을 구하시오 했을 때 둘 중 하나만 제출하면 오답이 됩니다. 둘 다 써야 정답이야. 자, 968을 통해서 빈출 유형 한번 확인했고 그 밑에 있는 터프 969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필기 다 따시고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969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이번에는 아주 특수하게 걸려 있어요. 세근이 모두 음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수니까 일단 실수인 건 보장이 돼 있죠. 세근이 모두 3명 모두 실수여야 된다. 자, 일단 그것부터 확인합시다. 자, 쫄지 말고 일단 미정계수 다 따와. 믿음이 있어야 돼. 이거를 전부 다 근을 알기 위해서는 인수분해 A가 될 거라는 믿음. 마이너스 1로 밀어보자. 마이너스 1. 되겠지 뭐. 해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5 K 되죠? 네, 되게끔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해석해봐. x 더하기 1 곱하기 옆에 2차식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K는 0이 됐죠? 그죠? 잠깐만. 생각보다 한 명이 안 왔네. 오케이. 자, 돌아와서. 얘 곱하기 얘는 0인데요. 일단 얘는 음수인 거 확인했어요. 마이너스 1 음수 확인했어. 그럼 이제 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요 2차 방정식의 두근도 모두 음수여야 된다라는 말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해석 들어갑니다. 2차 방정식 떼서 따로 본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더하기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음수여야 됩니다. 근데 또 오해하시면 안 돼.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이어야 돼? 아니면 중근이어도 되는 거야? 그런 건 상관없지. 중근이란 말은 허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근이 모두 음수다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근의 공식을 물론 써봐도 되긴 하는데 근계간을 이용해서 항상 계산합니다. 2차 방식단을 생각해보면은 전부 다 근계간으로 해석했어. 합서봐. 알파 베타라고 이름 붙여볼까? 알파 베타를 이름 붙인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네요. 이건 뭐 당연히 음수겠지. 음수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음수죠.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봅시다. 두 근의 곱을 보세요. 두 근의 곱. 자, 음수랑 음수를 곱한 게 알파 베타인데요. K인데요. 얘가 양수겠니? 음수겠니? 양수겠죠? 양수입니다. 0이 아닌 양수겠죠. 둘 다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K가 0보다 크다는 거 알겠어. 이게 둘 다 음수라는 거는 곱이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이 K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알겠어. 그지?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아까 처음에 말했지. 음수 밑줄 치고 밑에 실수 적어. 이거 실수인 거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 음수가 실수잖아. 뭘 확인하는 얘기니? 판별식 D가 0 이상임을 확인하는 소리입니다. 갑니다. 판별식 D 끄집어냅니다. 마지막 계산이에요. 판별식 D는 25 빼기 4K인데 얘가 0 이상이어야 돼요. 중근이어도 되니까 0 이상 허용해주면서 작성해주면은 K는 4분의 25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얘도 만족해야 되고 쟤도 만족해야 되니까 둘이 합쳐서 정답 제출해주면 되겠다.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탑 하나 더 풀까? 요거까지 풀고 갈게. 972번 보자. 자, 3차 방정식을 받았는데요. 3차식을 받았어. 그러면 일단 인수분해를 하고 싶겠죠. 전부 다 개수를 내렸어 봐. 2a 마일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2a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인데 문자 있다고 쫄지 말고 다 더해보세요. 그냥 다 더해보시면 0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 1로 밀란 소리잖아. 1로 밀어버려. 1, 2a, 2a, b제곱, b제곱 인수분해 성공했습니다. 써볼게요. x-1 1차식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b제곱으로 인수분해에 성공했습니다. 그 중에 실근 1을 이미 찾은 상태고요. 자, 해석해볼게요. fx는 x-1의 인수로 갖는다. 예, 맞습니다. 이미 f1은 0인 걸 확인했거든요. 실근 1을 가지니까 f1은 0입니다. 여기 1대입하면 0 뜨잖아. f1은 0이다. 인수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선지 안에서 조건이 걸린 거야. 자, 니은 선지를 판단할 때 이 대소관계를 유지한 채로 생각하란 거야. 둘 다 음수분수 a가 더 작을 때는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냐라고 물었는데요. 이거는 판별식으로 따져야겠지요. 판별식이 0보다 크냐라고 물은 거야. 자, 이쪽으로 좀 와봅니다. 여기를 보셔야겠죠. 일단은 그 fx는 0에서 실근 1이 하나 나온 거거든요. 그죠? 나온 거니까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을 떼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b제곱은 0이라네.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꺼내볼게요. 4분의 D로 갑니다. 자, 4분의 D라는 친구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죠. 이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나왔어. 이제 해석하자. a제곱이 b제곱보다 크지 않겠니?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겠죠. a의 절대값이 크니까. 이거 양수 나오네. 양수 나와. 저 위치관계에 의하면은 a제곱보다 b제곱이 크잖아. 이 상태에서는. 그죠?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뜻이 뭘까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뭐 1까지 더하면 그게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딱 2개냐라고 물었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뭐가 돼야 하냐면 봐봐. 내가 여기서 나오는 두근을 베타, 감마라고 해볼게. 앞에는 1을 찾고 세근이 지금 누구니? 세근이 1이랑 베타랑 감마라고 할게.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게 베타랑 감마가 같지 않죠. 여기서 나온 두근이 같지 않아.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서 둘 다 1이 아니면 이거 근 몇 개야? 식은 몇 개 나와? 3개 나오지. 이러면 안 되겠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아니라 2개라고 물었잖아. 그지?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가 1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어떻게 만족하니? 아까처럼 그냥 중급 판별한 문제처럼 x에다 1 대입해서 가야 됩니다. x에다 1 대입하세요. 둘 중 하나가 1이라는 걸 만족을 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됩니다. 1 대입하세요. 1 더하기 2a 더하기 b제곱도 0을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보장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틀렸지 뭐. 봐봐. 이것만 있어서는 이 fx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라는 걸 보장하지 못해요. 2개가 아니라 3개일 수도 있다는 말이야. 2개 또는 3개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틀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2개 또는 3개여야 돼서 틀렸습니다. 자, 니은 땡. 넘어갑니다. 다음. 방정식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이번엔 확정해줬다. 서로 다른 세 실근 확정해줬다.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를 한 번 더 해석해줄게. 저기 오른쪽 끝에 봐봐. 지금 판별식이 이미 0보다 크니까 베타 감마가 다른데 그럼 이제 디귿선지를 해석할 때는 이 상태에서 해석하란 거야.
베타랑 감마가 둘 다 1이 아니면서 둘이 서로 다른 거야. 자, 이 상태 갑니다. 세근의 합이 7이 되도록 하래요. 아, 그러면 이렇게 가겠다. 베타랑 감마가 6이어야겠지. 세근의 합이 7이려면. 그죠? 베타랑 감마가 6이어야겠죠? 자, 두근의 합으로 바로 갑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두근의 합이 누구니? 마이너스 2a죠? 마이너스 2a 끌고 오세요. 두근의 합, 베타 더하기 감마,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a인데 그거 6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확정했고요. 자, 계속합니다. 두 정수 A, B의 순서쌍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A가 마이너스 3인 건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어. 베타 더하기 감마가 6이어야 되니까. 근데 판별식 여전히 또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갑니다. 들고 오세요, 판별식. 판별식 옆에 툭 써보자. 자, 넘겨서 보는 게 편하겠지, 이번에는. 판별식. A제곱이 B제곱보다 커야 돼. 근데 A가 마이너스 3이라면 A 대입하시면은 B제곱이 9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야. 이때 A는 이미 마이너스 3으로 확정 나셨고 다른 값 안 돼요. 딱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B를 결정하시면 돼요. 정수에서. 결정할게요. 9보다 작게 나오는 B제곱을 범위를 풀어주시면은 뭐 손으로 세도 되겠죠. 0, 풀마 1, 2, 3, 0, 풀마 1, 2로 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아주 중요한 질문. B가 0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B가 0일 수 있을까 없을까? B가 0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 두근의 곱이 0이라는 얘기지. 둘 중 하나가 0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안 된다는 말 있어 없어 지금? 없죠? 안 된다는 말 없습니다. 양수음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0도 껴줄 거야. B 5명 나옵니다. 제곱이 9보다 작게 나오는 정수비 5명 나온다고. 그래서 순서상 5개지 뭐. 순서상 5개여야 됩니다. 다 써볼까요? 마 3,0, 마 3,1, 마 3,1, 마 3,2, 마 3,2까지 5개의 순서상 나옵니다. 얘는 맞았네. 정답 기억 디귿. 니은 보자. 순서상 5개. 등호 포함 안 돼요. 등호 있으면 안 돼. 같으면 안 되고. 맞고. 서로 다른 최근의 개수가 2개냐. 중근을 허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해석한 결과 얘가 중근이 나오려면은 자기들끼리 같을 수도 있겠다. 이 가능성 열어주면은 A제곱은 B제곱이어야 되는데 저 상태에서는 A제곱 B제곱일 리가 없고 이를 대입하면은 B제곱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이거 만족하는 정수는 있을 수 있는데 실수를 했네. 자, 일단 조리제법부터 좀 필기 쭉 따라가시고. 아, 있구나. 여기 눈이 안 좋지? 3번이네요. 없는 줄 알고 당황했네. 정답 3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5번 갈게요. 자, 이제 4차입니다. 뭐 차수 하나 늘어난다고 별거 있겠어. 인수분해 하면 되겠지. 자, 975번 가자. 975번 갑니다. 괜찮아. 뭐 4차면은 항이 하나 더 늘어난 건데 조립제법 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숫자를 다 내려 써서 조립제법 들어가 볼게요. 다만 4차식일 때는 2번은 해야겠죠. 인수분해 2번은 하고 가야 돼. 조립제법에서. 자, 내려 쓰자. 1, 4, 마이너스 1, 마 16, 마 12. 자, 내려 씁니다. 나머지 0꼴 나오는 거 2번 확인하셔야 돼. 그래야 2차식 나오잖아요. 누굴까? 지금 후보가 꽤 많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4, 6, 12. 후보가 무려 12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무지막지한 주제는 없다고 했지. 웬만하면 풀마 1, 2, 3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몇부터 해볼까? 1 가볼까? 1? 1은 안 되겠지. 마이너스 1 가볼까? 마이너스 1 한번 가볼게. 안 되면 바꾸면 되지 뭐.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12, 12 성공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하시라고. 2번은 해야 돼. 자, 또 한 번 갑니다. 똑같이 뭐 풀마 얘네 중에 있는데 뭐 풀마 1, 2, 3 안에서 나오겠지. 몇부터 갈까?
2로 가볼까? 2. 2로 가볼게. 1, 2, 5, 10, 6, 11. 야, 성공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미 실근 두 개를 알아버렸거든요. 마이너스 1과 2라는 실근을 알아버렸고, 그거를 통해서 인수분해한 걸 써주면은 x마일 곱하기 x마일 곱하기 2차식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나오셨다 이거야. 물론 얘도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죠? 바로 끝낼게요. 자, 내근 나오거든요. x마일, x마일, x플 2, x플 3. 실근 4명 뽑아버리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나온다. 1이랑 2랑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3 서로 다른 네 실근이 확보가 됐습니다. 자, 이들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인데요.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냥 값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대입해서 계산하기 편하겠다. 갑니다. 1에다 다 빼시라는데. 마이너스 1이요, 처음에. 1에다 빼면 갑니다. 2. 마이너스 1. 3. 4. 다 곱하면 마이너스 24 나옵니다. 뭐 계산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정답 2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유형 6번 바로 갑니다. 근이 주어져 있는 4차 방정식 똑같겠죠? 근 받으면 대입이야. 자, 976번 들어가 보자. 식에 미정계수가 A랑 B 두 개가 걸려 있어요. 둘 다 알고 싶나요? 그럼 근을 두 번 대입해야 되는데 나와 있습니다. 대입하고 연립하면 끝나겠죠. X는 1 대입합니다. 1 대입해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 되겠죠. 마이너스 2도 대입해주세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16 더하기 4A 더하기 B도 0이 되겠죠. 연립하세요. 아래에다 2 뺄게요. 15 더하기 3A는 0이 됐죠. 연립의 결과 A 값이 나왔고요. A는 마이너스 5고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면은 B도 나옵니다. B는 4죠. A랑 B를 모두 구했고요. 2차 방정식 새로 만듭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는 0에 두 그래프를 구하라 했습니다. 정답 근계환으로 바로 갈게요. 정답 5 제출하시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터프가 있네요. 한 문제 풀고 갈게요. 자, 979번 내려갑니다. 식을 보고 당황할 수는 있어. 미정계수가 왜 다 싹 다 문자지? 하지만 믿음이 있어야 돼. 조립제법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안 되면은 계산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상수항 0까지 써놔야 돼, 이거. 상수항 0 안 보이잖아. 그죠? 아니면 그냥 X로 나눴다고 생각하고 한번 밀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가볼게요. 처음에 그냥 X로 묶어서 근 0 뽑았다고 생각할게. X를 묶을 수 있잖아요.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X를 묶었다고 생각하세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묶고 출발했다 생각해. 그럼 근이 0이 하나 나온 거지 이미. 그럼 뒤에다 0 안 써도 된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출발한다. 자, 가보자. 내 목표는 항상 그렇듯이 나머지가 0이 돼야 합니다. 아니, 이걸 대체 누구를 갖다 집어넣어야 나머지가 0이 나올 것이냐? 배운 대로 생각해. 플러스 마이너스 1. 분모는 1이니까 분모 하나밖에 없고 A 더하기 2의 약수 생각하면은 1이랑 A 더하기 2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걸 뽑아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A 더하기 2 중에 4개 중에 하나란 거야. 1은 아니겠고 마이너스 1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 해보자. 1, 마이너스 1, 2A, 마이너스 2A, A 더하기 2 딱 되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인수분해 돼버렸습니다. 자, 내려 쓰시면은 인수분해 결과는 X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더하기 2A, X 더하기 A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일단 됐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해석할게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돼야 한다. 잠깐만 얘기 몇 차였죠? 몇 차였죠? 몇 차죠 지금? 4차죠. 4차인데 실근이 3개고 허근이 하나일 수 있나? 허근은 항상 혼자 못 나오죠. 그죠? 개수에 i 등이 들어간 방정식이 아니면 못 나와. 그런 방정식 내지도 않고. 그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를 읽었을 때 허근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허그는 혼자 나올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겠니? 서로 다른 실근 4개 중에 뭐가 존재한다라고 해석해야 돼? 중근이 존재한다고 해석해야 돼. 4개 중에 2개가 똑같으니까 서로 다른 게 3개가 나오겠다고 해석해야 돼. 해석 괜찮아? 허그는 항상 혼자 나올 수 없다. 이게 핵심이야. 아, 중근이 있다라고 써놓으세요. 중근 존재라고 말 바꿔. 자, 실근이 4개인데 중근이 있다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야. 자, 해석은 끝났으니까 중근이나 찾으러 가자고. 자, 근데 봐봐. 근이를 지금 이미 실근을 2개를 찾았거든요. 누구랑 누구죠? 그게? 앞에 0 하나 찾았었지. 0으로 묶는 순간. 그지? 지금 근이 0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하나 찾았잖아. 0이랑 마이너스 1이 이미 근인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를 봅니다. 여기를 봅니다. 해석 어려워요. 자, 첫 번째 가능성 6개.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의 이름을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 가능성 다 열어볼게. 가능성 꽤 많다. 이제 4개의 근을 잘 생각해봐. 중근이 있다라는 말의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줄 거냐면은, 봐봐, 여기 밑에 내가 써줄게. 1번. 0이랑 마이너스 1이랑 알파랑 베타가 있을 때, 알파랑 베타가 자기들끼리 똑같고, 가면은 중근이 될 수 있겠죠. 2번 갑니다. 이번엔 중근이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일 수 있다는 거야. 요렇게 중근일 수 있겠죠.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해석은 둘 중에 한 근이 0이라는 해석도 되겠죠. 자, 그래서 해석이 3가지 나와요. 자, 저 4명 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저 4명 중에 2명이 누가 똑같니라는 걸 보고 있는 거야. 이 4명 중에 2명이 누가 똑같니라는 걸 보고 있는 건데, 당연히 0이랑 마이너스는 똑같을 수가 없잖아. 다른 수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가능성은 3가지란 거지. 알파 베타가 똑같니? 알파 마일이 똑같니? 알파 0이 똑같니? 3가지 가능성입니다. 자, 첫 번째 가능성 열어볼게요. 중근입니다. 여기에서 중근 나와야 되죠? 여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자, 그러면 저기서 판별식 꺼냅니다. 첫 번째 계산은 저 이 차식의 판별식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자, 판별식 4번에 들어간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 나와야 합니다. 해석해볼까요? 자, 둘 중 하나거든요. a가 몇이 나와야 되니?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나 2가 나오면 중근을 갖게 되는 건데, 이때 중요한 점은 식을 꼭 확인해 봐야 돼. 자, a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볼게. a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저 식이 뭐가 되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됩니다. 이거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 상황이었고요. a가 2라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a가 2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0이 됩니다. 이때는 a가 2였는 상황인데요. 그때 근을 보세요. 근을 보세요. 여기 중근 누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2 나왔죠. 이거 왜 굳이 근까지 확인한 줄 알아? 얘가 0이나 마이너스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확인하는 거야. 얘도 근 확인해봐. 요거는 요거는 안 나오잖아. 마이너스를 넣으면. 그지?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뒤에 플러스 1 붙어 있잖아. 그래서 중근 또 확인해주면은 이번에 x는 1이 됐죠. 자, 이번에도 앞에서 나온 두 근과 다른 걸 확인했어. 그래서 자, 첫 번째 가능성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된 거야. 0이랑 마이너스 1이 아닌 중근이 존재한다 했을 때 판별식 D는 0을 쳤고, 저 2차 방정식에서 그 근이 마이너스 2랑 1이니까 앞에 나온 두 개랑 다르니까 3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둘 다 합격입니다. 너네 합격. 마이너스 1이랑 2 둘 다 합격. 다음 가능성 해석하자. 2번 가능성 해석한다.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냥 요 방정식에다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죠. 계산 들어갑니다. 요 2차 방정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해석은 이 2차 방정식이야. 요 2차 방정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세요. 갑니다. 1 마이너스 2a 더하기 a 더하기 2는 0인데요. 그때의 a 값이 몇이 나오냐면은 a 값이 그때 1이 나옵니다. 다시 3이 나옵니다.
A가 3이 나옵니다. A가 3이 나왔어요. 그때 식까지 확인해 드릴게. A가 3이면요. 저 식이 뭐가 되니?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는 0이 되죠?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5, X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나오는 거야. 그럼 되잖아요. 세근이 되잖아. 0 마일 5가 마오가 되는 거야. 오케이, 합격. 자, 마지막 해석 갑니다. 둘 중 하나가 0인 거. 이번에는 X에다 0 대입해서 끝내야겠죠? 2차 방정식에다가 X에다 0 대입합니다. 두 근 중 하나가 0이라는 해석이니까 빵빵 A 더하기 2는 빵, A는 마이너스 2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식을 볼까요? A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저 위에 있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 되기 때문에 근이 0이랑 4가 나왔어요. 그럼 되지. 빵, 마일, 빵, 4니까 세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입니다. 이제 A값 구하라 했나? 자, 가자. 곱을 구하여라. 마이너스 2랑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2를 싹 다 곱하면은 그것은 정답은 12가 됩니다. 정답 12. 터프다운 터프 문제네요. 어려웠습니다. 자, 보세요. 계산량도 3번 해야 되니까 많고 해석 중요합니다. 다 써두세요. 해석해둔 거. 옆에다가 세근을 다 써드릴게. 세 가지 해석을 상황에서. 1번 상황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됐었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고, 그 다음에 또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상황에서는 그 근들이 마이너스 5까지 끌고 와서 0, 마이너스 1이 중근,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는 0이 중근이고요. 그 다음에 4가 나왔었습니다. 0 중근, 마이너스 1, 4 이렇게 해석을 전부 다 하나씩 중근을 갖는다라는 해석으로 4가지 가능성을 보여드린 겁니다. 근까지 써놓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계산을 해야 될 때 결과가 4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 떠올려야지 확신을 갖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979번 넘어갑니다. 다음. 자, 여기까지는요, 그 조리제법 하는 애들이었죠. 그죠? 근데 여기 앞에서부터 유형 7번부터는 특수 유형이야. 앞에 인수분해 단원에서 배웠던 거 다 그대로 나옵니다. 공통부분 동그라미. 공통부분 동그라미 유형 7번. 공통부분이 있으면 뭘 하죠? 치환을 하겠죠? 치환 두 글자 써놓자. 다 1단원에서 했던 거 그대로 나옵니다. 인수분해하는 거 자체가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라서요. 똑같다라고 생각해도 되세요. 자, 치환이라고 써두고 대표 예제를 좀 내려가 볼게요. 갑니다. 981번 먼저 볼게요. 똑같은 게 있죠? 친구의 이름이 너무 길면은 갖다 별명을 부르듯이 치환도 그냥 별명이잖아요. T라고 별명 붙이세요. 너는 지금부터 내가 T라고 부를게. 자, 그래서 T로 들어가자.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5는 0이야. 인수분해 너무 쉽죠? 바로 해주시고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3은 0. 자, 인수분해 했다고 신나서 T값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출제자가 말하는 그는요, X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X예요. T는 여러분 생각이고요. 그래서 X로 돌려야죠. 다시 돌려줍니다. T 자리에. 누구였니? 쟤였죠? 돌려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0이고요. 자, 일단 인수분해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크로스가 안 되죠? 에코 이제 크로스 안 된다고 근을 못 꺼내는 친구들이 있던데 왜 크로스가 안 되면 유리근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럼 빨리 근의 공식 써야지.
근의 공식을 쓰면 당연히 근을 구할 수 있겠죠. 무리근이든 허근이든. 근데 이제 곱 구하라 했죠, 그죠? 곱 구하라 했죠. 이번에도 근계간이야. 네 근의 곱을 볼 거면은 여기서 나온 두 근의 곱을 봐봐. 알파벳하로 이름 붙여. 몇이니? 마이너스 5인데요. 여기서 나온 두 근 감마 델타로 이름 붙여. 넌 몇이니? 3인데요. 그냥 곱하면은 네 근의 곱이 되죠. 정답 마이너스 15입니다. 뭐 이렇게 커 숫자가. 숫자 왜 이렇게 커? T마오 T+3. 이 너네 책에도 이렇게 나왔니? 선지 봐봐. 알파벳 감마 델타 필기해 두시고. 아,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네. 자, 빨간색 펜 준비해. 그냥 근이 아니라 무슨 근이었죠? 실에다 별표 찍자. 실, 밑줄 별표 쳐. 모든 근이 아니라 근이 아니라 실근이었네요. 자, 실근만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판별식 잠깐만 암산해보자. 요 친구 같은 경우는 판별식 4 빼기 더하기 5, 판별식 0보다 큽니다. 이 친구 실근이죠. 이 친구 잠깐만 판별식 암산해볼까요? 4 빼기 12. 아, 얘는 허근이네. 자, 허근 나가세요. 실근만 필요합니다. 정답 마이너스 5 제출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정답 1번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이거도 많이 봤죠? 기억나죠? 둘도 짝꿍 묶는 거 기억나죠? 상수항의 합이 똑같은 것끼리 짝꿍 묶으세요. 너무 쉽다. 넘어가자. 또 터프 있죠? 하나 풀게요. 자, 985번 갑니다. 터프긴 한데 뭐 앞에서 풀어봤다. 똑같은 부분이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전개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지. 노가다가 너무 심하잖아. 이거 다 전개하고 싶지 않죠. 그럴 때 인수분해부터 해봐. x마이, x마4. 돌아오셨죠? 1차식 4개의 곱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자, 이렇게 4명이 있을 때 짝꿍을 잘 골라야 돼. 이렇게, 저렇게, 너네 둘씩 친구 해라. 그래서 다시 곱해줍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이것도 그냥 넘겨버려. 빼기 120은 0이 되는데, 이제 공통부분이 생겼네. 그냥 얘를 갖다가 통째로 t라고 하자. 옆에다 치환을 할 거면요, 옆에다 쓰세요. 쓰는데 3초 걸립니다. 안전하게 써두시고 돌아갑니다. t 곱하기 t 더하기 2 빼기 120이 됐네요. 전개를 좀 해볼까요? 전개를 해주시면은 t제곱 더하기 2t 빼기 120인데요. 인수분해 되죠? 10이랑 12 바로 보입니다. 11, 12, 10.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쓰면 되겠다. 자, 인수분해해서 올립니다. t 더하기 12, t 마이너스 10. 둘이 곱해서 0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수분해 됐다고 신나서 t값 제출하면 안 돼. t는 내 생각이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는 x야. 돌려주세요. t가 원래 저런 이름이 있었죠. 자, t 자리에 저 2차식 갖고 오시면은 x제곱 빼기 5x 더하기 16이라는 식과 x제곱 빼기 5x 빼기 6이라는 식의 곱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할게요. 허근 구하랬거든요. 허근. 자, 판별식 잠깐만 계산해 볼게요. 이 친구 판별식 계산해주면은 25 빼기 64. 얘 허근 나온다. 얘 허근 나오는 거 확인했다. 넌 뭐 나오니? 판별식이 0보다 크죠? 실근 나오죠? 얘만 봅시다. 이제 허근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다음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허근이든 뭐든 근은 근이니까 x에다 대입합니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5오메가 더하기 16은 0이 나오죠. 정답 바로 보이네. 넘겨주면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유형 넘어갑니다. 8번. 얘도 많이 봤어요. 보기차식 써두자. 8번 위에 보기차식. 앞에 인수분해 단에서 연습했던 식입니다. 987번 먼저 가자. 사차 방정식인데 짝수항만 있죠? 홀수항이 없지요. 이렇게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만 있을 때는 일단 치환해야지 뭐. x제곱을 t로 치환하시고 t로 돌아와봐. 자, 세계관 바꿔. 잠깐 t에 대한 2차식으로 갔는데 좀 곤란하네. 크로스가 안 되죠. 이게 크로스가 되면 쉽게 가시겠죠. 근데 지금 안 되잖아. 3, 12, 6, 6 뭘 갖다 써도 4, 5 되네. 쉬운 문제란 얘기죠. 되면 쉽습니다. 1, 1, 9, 4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주시고 자 갑니다. t-9 t 플러스 4는 0이 인수분해가 됐고요. t의 원래 이름은 x제곱이었으니까 돌려서 내려주시고 자 인수분해 성공했습니다. 근 바로 보이죠? 근 다 써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근인데요. 실근 얘기하고 있네요. 실근 얘기. 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9입니다. 제곱하시면 정답 81이 되겠다. 자, 이 문제도 실근의 별표잖아. 문제 잘 읽어야 돼. 실근이냐 근이냐 잘 읽어야 돼. 실근이면 실근만, 근이면 싹 다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987 이건 좀 쉬웠고요. 그렇지. 자, 988번 갑니다. 인수분해 안 되는 거 풀어봐야죠. 내려갑니다. 988. 시작은 똑같아. 짝수항 들어가 있는데 치환을 해두고 들어갑니다.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1은 0인데요. 곤란하죠? 왜? 이 크로스가 안 되잖아. 이 크로스가 안 되면은 인수분해 못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앞에서 배운 거 뭘 떠올려야 되냐? 합차공식꼴.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제곱 빼기 제곱 형태 만들어야 됩니다.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만드셔야 돼. 이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레임이 중요한 거야. 제곱 빼기 제곱 만드는 순간 인수분해 무조건 됩니다. a 더하기 b랑 a 빼기 b도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만드는 거야. 자, 앞에 일단 제곱식을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걸 뭘 보고 만드냐면은 최고차항 개수랑 상수항 보고 만듭니다. 뭘 제곱해야 t제곱이 되죠? t죠. 네. 뭘 제곱해야 1이 되죠?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가능성이 항상 두 가지 있다. 이 식을 이제 변형을 해볼 건데요. t 더하기 1의 제곱으로 출발하면은 가운데 2t였는데 마 3t로 가셔야 되니까 5t를 빼셔야겠고요. 그래야 같은 식이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t가 나오는데 마 3t로 가야 되니까 t를 하나만 빼면 되겠죠. 여기는 마 t를 걸어줍니다. 자, 지금 위에 있는 식을 두 가지 버전으로 변형해놨습니다. 같은 식입니다. 주어져 있는 식을 앞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버전 변형해봤다 이거. 자, 그럼 봐봐. 내가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 제곱 빼기 제곱이야. 제곱 빼기 제곱에서 제곱이랑 빼기까지는 둘 다 확인했죠? 둘 다 빼기지? 이 고민해보자. 빼기 5t를 골라야 되나? 빼기 t를 골라야 되나? 얘 골라야 됩니다. 여기 제곱수인 거 고르셔야 돼요. 5 고르고 들어가면 루트 5 때문에 이중구로 나와서 못 풉니다. 네, 탈락. 이걸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t를 이제 돌려주세요. t가 원래 뭐였어? x제곱이었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바로 이거야. 제곱 빼기 제곱 만들었으니까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x제곱 더하기 x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 x제곱 빼기 x 인수분해 됐어요. 자, 이제 뭐 하시라고 했냐면은 네 근의 곱을 갖다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이번 실근 뭐 이런 말 없으니까 바로 갑니다. 여기서 두 근의 곱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서도 두 근의 곱 마이너스 1입니다. 결국 네 근의 곱은요 플러스 1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 4번 확인하시면 되겠다. 자, 다음 내려갑니다. 9번째 유형,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식 내려갈게요. 이 친구 유형 위에다가는 5글자로 상반방정식이라고 적어둡시다. 기러기를 거꾸로 해도 기러기이듯이
개수를 보세요. 개수를 보세요. 숫자 보세요. 자, 대표 유형 보세요, 이제. 여기 숫자 보세요, 숫자.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숫자만 보고 좌우 뒤집어봐. 대칭해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이런 걸 상반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숫자가 다 나와 있으니까 아까 우리 맨 처음 배운 것처럼 조리제법 시도해 볼 수는 있거든요. 아까 이렇게 하라고 배웠잖아. 이렇게 하라고 배웠잖아. 이렇게 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따로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게 있다 했죠. 모든 식이 나머지 0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지? 이거 유리근 정리 안 되는 식입니다. 유리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따로 배우는 거야. 안 되는 건요, 다 할 필요는 없고 교재에서 찝어주는 거 두세 개만 풀 수 있으면 돼. 뭐 보기차식이나 상반반어식 이런 거만 알고 있으면 돼. 그지? 몰라서 틀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 요것만 딱 짚으면 됩니다. 그래서 안 돼. 해보면 안 돼. 안 되면 얼른 포기하고 조리제법 안 되면은. 그러면은 스텝 1 갑니다. 요 상반방정식 4차식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 x제곱으로 식을 묶어야 된다 기억하세요. 식을 x제곱으로 싹 다 묶으세요. 왼쪽 좌변을. 나눈다라는 말이죠. 보세요. x제곱 묶는다 이제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까지 묶었어. 아니 선생님 마이너스 4x를 어떻게 x제곱 묶나요? x를 분모로 보내면 됩니다. x분의 4로 보내면 돼. 곱해보면 다시 나오잖아. 얘는 뭐겠어? 분모에 x제곱분의 1 보내면 되겠지. 자, 묶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묶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 짝꿍을 친구끼리 연결해주세요. 너랑 너랑 짝꿍, 너랑 너랑 짝꿍.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다시 정리를 할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x제곱으로 크게 묶었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x제곱이랑 x제곱분의 1을 짝꿍짝꿍 붙여놓고 얘네들은 마이너스 4로 묶어볼까? 개수가 똑같죠? x 더하기 x분의 1로 묶어뒀고 마지막은 상수항 마이너스 10 뒤로 밀어뒀어요. 별거 안 했어 그냥. x제곱으로 식 묶고 나서 짝꿍짝꿍 정렬만 다시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스텝 2야 이제. 스텝 2는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은 얘를 치환해야 돼. 얘를 치환하면 돼. x 더하기 x분의 1 얘를 치환해야 돼. 치환하자. 옆에다 쓰자. 스텝 2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거를 잠깐만 t로 치환을 해봅니다. 난 지금부터 너를 t라고 부를 거야. 근데 그러면서 얘도 t로 표현하면 좋겠지. 표현할 수 있어. 자, 여기 봐봐. 여기 내가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뒀을 때 양변에 제곱하면 이 모양 나오겠죠. 제곱해서 내려볼게요. 제곱해서 내려봐.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 t제곱이 되는데요. 이 친구를 갖다가 하나 이항을 해주면은 얘가 표현이 됩니다. 얘는 지금부터 이름이 뭐겠니?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지. 따라왔어? 따라왔어? 얘를 t라고 들은 순간 얘도 t제곱 빼기 2로 부를 수 있다는 거야. 간다 이제. 앞에 있는 x제곱은 그대로 두시고 중괄호 안에서 t로 한번 써보자. 2차식을. t제곱 나왔죠? 마사 t 나왔죠? 마이에다 마십이니까 마이너스 12까지 나왔죠? 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문제가 나왔겠죠? 됩니다, 문제들이. 자, 그래서 이제 최종 버전 올라가자. 얘를 그냥 인수분해해주고 풀어주면 끝나는 건데 풀이 과정 좀 길어요. 계산이 기니까 이쪽 좀 넘겨서 마무리해줄게요. 자, 가자. x제곱하고 이제 쟤를 인수분해를 해봐. t 빼기 6이랑 t 더하기 2로 인수분해 되지. 이렇게. 인수분해 했다. 인수분해 했어. 자, 그러면은 t를 돌려. t 원래 이름이 뭐였어? x 더하기 x분의 1이요. t 자리에 다시 갖다 놔. 간다. x제곱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6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2는 0. t 자리를 원래 x 더하기 x분의 1로 갖다 놓는 거야.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아까 처음부터 봐봐. 아까 맨 앞에 있던 x제곱 이 녀석 처음부터 계속 놀고 있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 얘가 마지막에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붙어 있던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에 x제곱 무슨 역할을 하냐? 얘가 x가 두 개 있잖아요. 하나씩 요 식에다 갖다 곱하세요. 안에 집어넣어서. 쏙쏙 집어넣어서 x를 곱해서 내리세요. 그럼 2차 방정식 두 개 나옵니다. 정렬 다시 하면서 써볼게요. 마륙 x 더하기 1이랑
2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끝. 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무리할게요. 자,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 구하라 했습니다. 근의 공식 쓰세요. 자, 당황하지 말고 안 돼도 괜찮아. 얘는 일단 되긴 하는데 얘는 안 되잖아. 그래도 일단 근의 공식 써보는 얘기야. 근의 공식 써본다. 여기 보고 근의 공식 쓰는 거야. 3풀마 루트 9 빼기 1 되잖아. 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x 더하기 1의 완전 제곱 아니겠니?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중근으로 나온다 소리죠. 4개의 근을 모두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크나요? 3 플러스 루트 8이 제일 큽니다. 얘가 알파고요. 누가 제일 작나요? 이제 비교하셔야 돼. 3 빼기 2 루트 2가 작니? 마이너스 1이 작니? 누가 더 작은 애야? 쉽잖아. 얘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루트 8, 루트 9 양수잖아. 얘가 제일 작은 겁니다. 자, 알파에다가 베타 더하시면은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유형 10개 폭풍증도 한번 나가봤고요. 속도가 좀 빠르죠? 뒤에 오메가라는 친구가 좀 중요한 애가 있어서 여기에서 시간을 좀 절약을 해야 됩니다. 몇 번이었니 방금? 여기까지만 기록하시고